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죠? 저 K짱의 공포 컨텐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밤에 여러분들께서 공포 컨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고요. 라이브는 멤버십 분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K짱이 새로운 채널을 만들 겁니다. 그 새로운 채널은 이름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공포 컨텐츠들만 업로드 되는 채널을 따로 만들 거고요. 물론 K짱 채널에서도 계속 공포 컨텐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채널에서는 이제 공포 컨텐츠만 보실 수 있도록, K짱이 예전 영상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보기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바오 K짱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제가 활동하는 모든 플랫폼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곳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바로 넘어가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더보기란 꼭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부탁드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힘나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사실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공포 컨텐츠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또 제가 중간에 또 바꿔가지고 새로운 이제 대본을 작업을 했는데요. 신기한 게 이름이 똑같아요. 여주인공이.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 이 차이인데, 다음 주에 진짜 어마무시한 내용이 옵니다.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거의 한 9년 넘게 해왔는데 진짜 이런 내용이 없었을 정도로 다음 주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빨리 알림 설정 버튼 눌러 놓으세요. 다음 주에 아주 거대한 아이가 찾아옵니다. 물론 이번 주도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요. 너무 서론이 길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이 진짜 몇 개월 만에 복귀한 공포 컨텐츠 기대되시나요? 이 대사를 얼마 만에 해보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나야 어떡해지? 뭐 어떻게 열심히 잘해야 돼? 자, 현장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중심가로부터 차로 약 20분 산허리에 있는 경승지 카무이 코단이라는 다리입니다. 자, 나무들이 농후하고 굉장히 그 나무나 꽃들의 향기가 주변에 감돌고 새가 막 지저귀는, 그래서 아이누어로 신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는 이시카리 강의 깊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급류가 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땅에 깃든 신은 마신이라고 불리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다리를 지나가거나 뭐 이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심령 스팟 했었었는데 여기서 심령 스팟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사람들이나 일본에서 이제 심령 스팟 그 담력 시험을 하려고 많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해요. 자, 이 마을에서는요, 4월 19일에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이곳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이분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자, 2004년 4월 19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 풍경이 빼어난 이 아사히카와시의 계곡에서 이 다리가 11m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다리 높이가 이 11m 아래에서 떨어져서 무참히 살해당한 무라야마 루나, 당시 나이 17살의 여고생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살인 혐의로 홋카이도경이 우치다 리코와 코니시 유카, 당시에는 A라고 되었었어요. 왜냐?
이때 이 코신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미성년자였습니다. 19살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도 촉법소년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감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처음에는 코시니 유카를 A라고 칭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 루나 씨가 발견된 건 사건 발생 이후 2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바로 6월 12일 날 루나 씨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죠. 자, 도경은 6월 12일 홋카이도 루모시에 있는 무라야마 루나 씨가 강에 떨어져서 사망했다라고 보고 이제 범인들을 찾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체포된 게 이 우치다 리코와 코니시 유카라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무라야마 씨는 2024년 4월 18일부터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이 되자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걱정하던 그녀의 부모님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시카리강 하류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이죠. 자, 원래는 이제 그녀가 뭐 자주 가출을 한다거나 불량 청소년이었다던가 그랬다면 이해가 하겠지만 그녀는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들이 주변에 CCTV라든지 그날의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체포가 된 거죠. 자, 우치다 무라야마 씨는 사실 이 루나 씨와는 안면이 없었습니다. 우치다 무라야마는 이제 안면이 없었고 범행 직전에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왜 죽였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이 처참한 범행의 배경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체포 시에 체포되었던 그들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피해자와는 도대체 왜 어떤 관계에서 살해까지 하게 됐는지 이 일본 신문과 뉴스 언론을 통해서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그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자, 애초에 이 사건의 계기는요, 여고생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우치다 리코가 찍힌 영상을 무단으로 이 무라야마 루나 씨가 SNS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자, 물론 본인의 허락 없이 그렇게 업로드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꼭 사람 죽이기까지 했었나? 대체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자, 모든 진술에서 이 우치다 리코와 이 코니시 유카가 진술을 합니다. 이 영상에 찍혀있던 게 뭐냐, 이 우치다가 라면을 먹고 있는 거야.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사실 면과 젓가락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6살에 어떤 그 소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야. 누나, 지금 누나 얼굴 어떤 SNS에 떴는데 누나 알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거 열이 받은 우치다가 뭐야? 라면서 이 여고생에게 SNS로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18일에 우치다가 이 무라야마 씨를 만났을 때는 초면이었습니다. 서로 초면이었다고 해요. 자, 여고생은 우치다한테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올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녀가 나중에 한 말이 뭐였냐?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여고생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대. 나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짓을 했고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했냐, 처음에 4월 18일 날 SNS를 통해서 이 무라야마 씨를 부릅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근데 화만 냈냐? 그렇지 아니하다. 자, 불러가지고 금품 등을 지불하도록 협박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치다는 합의금으로 야 50만엔만 내놔. 한국 돈으로는 500만 원이 좀 지금 안 되는 돈이기는 한데 야 50만엔 내놔. 야, 여고생한테 그런 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돈을 막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은 이제 무라야마 루나도 처음에는 이제 그럼 10만엔 정도는 있어요. 그거라도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게 뱅크의 문제인 건지 송금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송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돈을 주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녀를 겁박하고 막 화를 냈을 때 그녀 혼자만 갔냐 우치다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울려 지내는 멤버들이랑 갔어요. 근데 그 멤버 모두가 바로 10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공범이었던 이 소년 있죠. 이 16살의 소년과 이 우치다가 아, 그래? 돈을 못 줘? 야, 그러면 내가 니네 가족 다 부셔버려도 되겠네?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한 거야. 가족까지 이제 들먹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고생은 이 루나 씨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부모님이나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까봐 집 주소를 알려준다거나 자신의 부모님과 그녀와 직접 통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화가 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우치다가 자신의 멤버들과 함께 밤 10시 15분이 넘어서 루나 씨를 부른 거야. 야, 루모이로 와. 라고 부른 겁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그래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자신은 같이 자신의 공범들과 함께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이 루모이에서 그 피해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야 너 잠자코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바타바타로 만들어줄게. 이 바타바타가 뭐냐면 진짜 퍽퍽 이렇게 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너를 이제 막 때려줄 거니까 내가 울퉁불퉁 아주 그렇게 만들어줄게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폭행을 하겠다 이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여고생 루나 씨를 태우고 나서 루모이에서 아사히카와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우치다가 자신이 늘 말하는 그 명칭이 있어요. 이 샤테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 샤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제라는 뜻이에요. 사제가 뭐냐면 남에게 자신의 이제 아우를 일컬을 때 하는 말이 샤테이랍니다.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치노 샤테이 가와이나 스코시다케 라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야, 내 동생, 내 사제 너무 귀엽지? 조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제 쉽게 말하면 엑스동생 같은 거지 뭐 엑스동생, 엑스언니 뭐 이런 느낌이야. 그 자신의 이제 사제 동생이라면서 자신의 SNS에 이 코니 씨를 자주 업로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뭐 절친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 코니 씨한테 여러 차례 이제 문자나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 루나 씨의 입막음에 사용할 야 너 이거 말하지 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누구한테 일르기만 해봐라면서 계약서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날짜가 바뀌어요. 자, 새벽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벽 2시 반이 넘어서 이 코니 씨도 같이 우치다 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코니 씨도 그들과 합류하자마자 이 루나 씨한테 강한 어조로 막 그녀를 몰아세워요. 뭐 끼리끼리 사이언스잖아요. 그러면서 너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언니 사진 올려? 막 이러면서 막 잘지랄 했겠죠. 자, 새벽 3시가 넘어서 그 16살의 그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소년을 한 명을 집에 바래다 줬대요. 그러는 도중에 이 여고생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던 거야. 죄송한데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화장실만 잠깐 들리면 안 될까요? 라면서 이제 편의점에 들리게 됩니다. 자, 코니 씨와 이 소년이 화장실 근처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녀는 그 차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루나가. 근데 화장실에서 뭔가 볼일 보면 안 되니까 화장실 정도는 같이 가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화장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은요 편의점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모든 편의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화장실 편의점을 갈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온 이 루나가 그 일하고 있던 종업원한테 죄송한데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발요. 라고 빈 거야. 머리를 쓴 거지 루나 씨가. 그래서 뭐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코니 씨랑 그 16살 소년이 편의점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루나가 신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어떻게 눈이 돌아 안 돌아. 그래가지고 나와 라면서 얘를 막 끌고 나온 거야. 루나 씨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편의점에서 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녀를 막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루나 씨는 거기 카운터에 매달리는 등 막 필사적으로 저항을 나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치다가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 아니야 신경 쓰지 마세요. 얘 좀 이상해가지고 정신이 좀 문제 있는 애거든요. 상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라면서 이렇게 그 편의점 종업원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끌고 나왔어. 그럼 어떡해? 데리고 나와가지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코니 씨가 이 루나 씨의 몸에 올라타요. 일본에서는 그걸 말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올라타가지고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편의점 근처에 있으면 혹시나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스텝이 경찰에 신고를 할까봐 이들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장소를 바꾸기로 합니다. 감정이 막 격양되어 있던 이 우치다가 자신을 포함한 미성년자 이 4명. 그래서 우치다 16살의 소년, 그리고 이 코니 씨, 19살의 코니 씨 이렇게 4명이서 이 편의점에서 떠납니다. 어디로? 루모의 시내의 길 역에서 차로 60km나 떨어진 아사히카와시까지 차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 루나 씨는 차 안에 감금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은 아주 숲이 우거진 어둠이 이제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더 그녀에게 협박과 폭행하기 위해서 이 카무이코단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어디로 갔냐? 자, 이게 그녀들이 이제 그 루나스를 진짜 실제로 감금하고 폭행했던 주차장입니다. 자, 새벽 3시 반경의 일행은 카무이코단 주차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두 피고인은 차 내에서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옷을 다 벗긴 거지. 그래서 좌석에 앉아있지도 못하게 하고 차 밑 바닥에 있지. 바닥에 앉아가지고 야, 옷 벗어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루나 씨는 너무 무섭잖아.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겁박하니까.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벗는데 옷이 좀 느린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못해? 막 이러면서 이제 코니 씨가 인연이 이 루나 씨 옷을 막 벗겼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 범행의 차에서 이동되었던 차 안으로 보여지는 SNS 사진입니다. 이 약간 괴물같이 생긴 애는 얘가 이제 그 리코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살해 현장이 된 다리 쪽으로 루나 씨를 데려갑니다. 실제로 이게 언론에서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불을 꺼본 거야. 실제로 불을 껐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갔었던 그 주카이 숲처럼 밤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카무이코단 주변에는 당시에 막 가랑비도 막 비도 막 내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날 최고 기온이라고 해봤자 6도 정도였대요. 근데 밤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비도 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츠다는 자신이 같이 있던 16살의 소년과 함께 집에 먼저 간 그 친구와 함께 화상통화를 하게 됩니다. 화상통화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뭐가 찍혔냐. 코니 씨가 이 루나 씨를 깔아뭉갠 채 안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그런 화상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계속 하다가 우츠다도 피해자의 배를 차거나 등을 밀거나 어깨를 이렇게 미는 그런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고생은 이 높이 약 11m, 폭 약 15cm밖에 안 되는 이 다리 난간에 이 흰색 보이시죠? 저 다리 난간에다가 앉힌 겁니다. 그러면서 야 사과해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 하면서 사죄를 강요했어요. 덧붙여 이 코니스 피고는 여고생의 양 무릎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무섭지 떨어진다 라면서 그녀를 떨어뜨리는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때는 루나 씨가 잘못했어요 라면서 이렇게 다리 안으로 이렇게 몸을 굽혔기 때문에 다행히 그때는 낙하는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몸을 안쪽으로 굽히고 다시 땅에 이 다리 안쪽으로 몸이 떨어졌지만 다시 그들은 그녀를 이 다리 난간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야, 떨어져라 죽어버려 라면서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그녀를 다리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자, 여고생은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강물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차에 감금된 시간만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리에서 떨어지기까지 총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낙하로 인한 뭐 두부 손상에 의해서 사망했냐? 그게 아닙니다. 익사였어요. 그 뭐 손발이 묶인 채로 떨어졌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묶인 채로 밤에 그 강에 떨어졌는데 수심이 깊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깜깜한 물 속에서 그녀는 그렇게
천천히 너무 괴롭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끌려다니면서 루나 씨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당시 나이 17살밖에 안 됐던 여고생이었는데 말이죠. 자, 범행의 동기가 무라야마 씨가 SNS에 우치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었는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4시간이 넘는 감금, 그리고 감금을 포함해서 총 7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지인한테 우치다가 이렇게 보내요. 살해 후에 문자로 야, 그 고등학생 나한테 사과하게 시켰어. 사과하겠어. 근데 고등학생 돌아갔어. 라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걔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범행 후에. 이게 실제 살해 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월 22일이라고 적혀있죠. 네, 맞습니다. 16세 2명은 도중에 귀가를 했지만 우치다 용의자와 19살의 당시의 코니 씨가 무라야마 씨를 데리고 19일날 새벽에 현장에 있는 다리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전락시켜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SNS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웃고 있죠. 노래가 뮤지 에너지라는 노래를 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얼굴 보니까 멀겐가 술 처먹은 거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SNS에 아무렇지 않게 올린 거예요. 이 아카이브 제목에서 뭐라고 저장시켰냐? 사제라고 저장시켰대요. 자기 엑스동생인 거지. 그래서 둘이 코니 씨랑 이제 같이 걔랑 리코랑 찍은 사진을 이렇게 SNS에 쳐 올린 거예요. 영상이겠죠.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SNS 사진 하나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치다가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절대 스스로 SNS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약간 불가사의한 그런 이미지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냐? 과연 그럴까요? 자, 우치다의 인스타그램은요, 팔로워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틱톡은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2월 28일 투고의 일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출소 축하라고 써있어요. 출소 축하해라면서 이게 보시면 만엔짜리야. 그러면서 해시태그 출소 축하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 안에서는 그녀로 보이는 여성이 얼굴을 가리면서 만엔짜리 한 15에서 15장에서 20장 정도의 그 막 지폐를 이렇게 들면서 자랑하는 듯한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보시면 얼굴을 가리는 거,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틱톡에 이런 영상을 올리겠어. 얼굴 완전 빡세게 다 깎아버렸네요. 그래서 자, 사실 그녀의 틱톡 계정을 살펴보면 얼굴을 제대로 막 이렇게 찍혀있는 얼굴도 많았지만 특히 이 옆모습, 이런 뒤태, 아니면 뭐 얼굴에 이런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 글리터 이펙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을 얼굴에 막 뿌린 이런 효과들을 많이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자신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가 자신의 이런 사생활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SNS를 하지 않는데 무라야마 씨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업로드를 해가지고 나도 안 올린 내 사진을 네가 올려?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자신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SNS에 뭐 자기가 잠깐 찍힌 얼굴이 업로드됐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일이냐고. 사이코야 뭐야. 자, 그러고 이제 스티커 사진도 찍어. 여기도 뭐 출소 축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가와이 스기데 나니가 와루이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야, 귀여운 게 뭐가 나빠? 이런 어떻게 귀여운 게 뭐가 나빠? 넌 귀엽지 않으니까 이마만 만주볼 판이니까 나쁜 거야. 이 못된 년아.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얼굴을 많이 이렇게 만지는 보정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얼굴 잘리거나 막 이런 영상 사진들도 많이 올렸어. 자, 그리고 나서 이 BGM 같은 거 노래 까는 거 있잖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그런 거는 이제 막 연애에 관련된 그런 음악이 많았대요. 그래서 주위로부터 자신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나의 이런 강한 성격도 사랑해줘 라는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츠다와 함께 동급생이었었던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츠다 리코는 항상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대.
그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이렇게 후배랑 같이 이렇게 마시고 있을 때 그냥 계속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실물마다 구리게 나와서 싫어. 라면서 사진을 다시 찍고 또 다시 찍고 또 다시 찍고 막 이러면서 자신이 예쁘게 찍힐 때까지 계속 사진을 찍는 그런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밑에 사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명한 래퍼, 그러니까 유명한 래퍼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는요 저랑 있을 때 술만 먹으면 전화하고 막 아주 전화마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화에 미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상대는 아마 남자나 아니면 남자 뭐 사람 친구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과시하는 느낌으로 마시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나 지금 누구누구랑 통화했잖아. 막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2, 30분을 막 전화하고 그런 애였대. 그러면서 자기가 막 굉장히 불가사의하고 약간 신비롭고 이런 캐릭터를 했는데 그런 거에 질려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자주 마시던 곳인데요. 바로 아사히카와시의 번화가였다고 합니다. 바로 산로크가인데 이게 산로카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은 약간 쇼와 시대 옛날 분위기가 나는 그런 느낌의 동네인데요. 이 구역이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미성년자들의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성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서 노는 애들, 그런 미성년자 소년소녀들을 뭐라고 불렀냐? 산로크 키즈라고 불렀대요. 산로카 그 애들이라고 불렀대. 그래서 리코가 이 상로카 키즈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대.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랑 많이 어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동급생들은 그녀는 너무 승부욕이 강하고 굉장히 약간 강요하고 이런 성격이고 약간 허세병이 있대요. 허세가 있고 너무너무 이기적이어서 그 성격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본 얼굴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동일 인물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약간 세련된 모습으로 약간 살이 빠져가지고 좀 예뻐져가지고 그런 막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얼굴을 쳐 올리고 그랬는데 사실 그녀가 그렇게 사진에 예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나 좀 구리게 나와서 좀 싫어. 다시 찍을래 이렇게 다시 찍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잘 안 나와서 루나 씨가 올린 그 영상에 나온 자신이 못생기게 나와서 그거에 빠지셨을까요? 그래서 우츠다가 자신을 제외하고도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였다는 점입니다. 상록가의 음식점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걔는 어릴 때보다 덩치가 컸어요. 근데 몸뿐만 아니라 얼굴도 컸어요. 라면서 그것을 컴플렉스로 느끼는지 자신이 사진을 찍히거나 자신이 사진 찍는 거에 굉장히 예민했다고 합니다. 자, 좀 이제 예뻐진 건지 필터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일 인물입니다. 놀라지 마셔요. 정말 요즘 어플 정말 과학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한 그녀가 자신이 필터를 꼭 껴야 되고 이런 어플을 꼭 써야 돼서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올렸던 무라야마 씨에게 화가 났던 건지 자신이 안 이쁘게 나와서 화가 났던 건지 어쨌든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미성년자, 즉 10대였다는 겁니다. 자, 무라야마 루나 씨가 태어난 곳은요, 홋카이도 북서부에 위치한 하보로초라는 곳입니다. 자, 삿포로시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해요. 자, 무라야마 루나 씨의 부모님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나짱의 아버지는 하보로에서 어부를 하고 있어. 와카이나 그네를 중심으로 어선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취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 자전거를 탄다거나 근육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셨고 슈퍼에서 그 계산대, 캐셔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루나 씨에게는요,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나 씨는 굉장히 좀 얌전한 그런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 학년에 30명밖에 없었던 현재 중학교에 진학한 이 무라야마 씨는요, 농구부에 입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구부의 부캡틴까지 맡아서 굉장히 쾌활한 일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녀의 동아리 코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코치를 하다 보면 막 화를 내고 애들한테 그럴 때도 있는데 루나의 밝음이 팀을 이렇게 뭉치게 해줬다. 그리고 그녀의 굉장히 천연덕스러운 점이 있어서 연습이나 연습 시연을 하는 달에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덜렁거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그 때문에 팀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왁자지껄 웃고
웃고 하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는 남을 생각하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활약하는 장면을 보여서 부모님도 그녀의 농구 시합을 관전하러 오시거나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야? 왜 이래? 나 무서워. 왜 꺼졌어? 왜 이래? 나 어디 갔어? 왜 이러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고아. 진짜 여기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얘가 사라진 거야. 왜 때문이야? 세팅이 되어 있는데. 왜 때문이야, 고아? 기묘한 얘기할 때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진짜 기묘하죠. 어쨌든 자 그녀의 동창의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동창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플로어나 약간 뭐 팟캐스트나 팟빵 같은 곳에서 지금 현재 듣고만 계시는 분들, 화면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통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誰とでも明るく話す子でみんなと仲良かったイメージがあります。 누구랑도 밝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와 함께 모두와 사이가 좋았던 이미지입니다. ムードメーカーだったのかなって思います。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생각합니다. 何あるにも変わってくれたりとかしてくれて心強かったなって。優しかった。 사시카타 이러면서 너무 좀 슬퍼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나를 감싸줘가지고 늘 든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착했어요. 너무 자상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슬퍼. SNS とか見る限り友達とかと楽しく遊んでるなと思ってたんで SNS를 볼 때는 친구들과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ルナがもともと海とか好きでよく行ってたんですけど 루나가 바다를 좋아해서 가끔씩 같이 갔었는데요. まあいろんな人とまた遊びたいなとか思ったりします。 그 바다를 자주 갔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과 또다시 함께 놀면 좋겠다라고 가끔 생각해요. 2人でどこでも旅行行けるような仲だったので喧嘩とかも全然したことなくてだからまたなんか2人でいっぱい遊びたかったし大好きですっていうのを伝えたいです。 둘이서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 있는 사이였고 싸움한 적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조금 더 놀고 싶었는데 다이스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는 게 인터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라야마 씨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전후로 그녀의 가정에 약간의 미묘한 불화가 생겼었다고 합니다. 자 배경에는 바로 부모님의 별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따로 살게 되면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루모이시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님 그러니까 조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나 자신이 환경을 바꾸어서 루모이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1년 만에 중퇴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통신제 고등학교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이 이렇게 말해요. 루나 씨가 루머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뭔가 묘하게 화려해진 면이 있었다. 그 일본에 페이페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 삼성페이 같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이페이로 6, 7만 원이 입금된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뭔가 명품이나 브랜드 있는 그런 가방을 산 적이 있었다라면서 그녀의 동급생 친구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살고 있었던 하버로초에서 멀리 떨어진 아사히카와시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에 현지나 그녀의 지인들이나 일본 전역에서 굉장히 큰 동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들을 비롯한 무라야마 씨의 친구들이 정말 엄청난 쇼크를 받았대요. 이 착한 애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을 겪게 됐는지.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만들었던 이 우치다 리코라는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좋아요. 자, 사건의 주범이었던 우츠다 리코는 아사히카와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도 참 지랄 맞았어요. 그죠? 자, 그녀의 아버지는 사실 약간 얼빠진 그런 용모였지만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냥 뭐 엄마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고 이웃 간에 문제를 일으킨 기억도 없고 가정이 뭔가 불우했다거나 그런 인상도 특별히 없었다고 해요. 싸움에 중재를 하거나 어린 언니같이 굉장히 친구들을 감싸주는 그런 인상이어가지고 이번 사건이 굉장히 놀랍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을 잘 감싸주고 친구들이 편에서 싸워주고 의리 막 이런 되게 좀 쾌활한 성격의 그런 좋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자택 인근 주민들이 기억하는 그녀는요, 부모님을 따라다녔던 어린 시절의 우츠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차나 오토바이 수리 등을 하는 그런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리코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랑 자기랑 이제 어릴 때, 이게 오빠랑 찍은 사진이죠. 그 유치원생일 때 부모님들이 반상에서 회비를 모으는데 막 쫄쫄쫄 따라오기도 하는 그런 귀여운 애들이었대요. 초등학교 때는 약간 발레 스쿨도 다니고 뭔가를 배우는데 굉장히 열심히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현재 취재를 통해서 보여진 거는 그녀의 의외의 인품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다닌 중학교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급생 A의 어머니에 의하면 우치다 용의자는 굉장히 정의감이 강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그 초등학교 때는 여자를 이렇게 상담해주고 막 친구들한테 상담해주고 뭔가 여자의 뭐라고 일본어로 써있냐면 히아로라고 되어 있어요. 히어로 같은 느낌이었대요. 여자 영웅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키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남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기 때문에 아까 그 산록가의 음식점 했잖아. 얼굴도 크고 덩치도 컸다. 약간 그런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릴 때 남자 사람 친구들하고 남사친들이랑 막 야 저리 가! 막 깨끗이 하면 저리 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남자 친구들이랑 그런 트러블이 있었을 때 여자들이 리코에게 가가지고 리코 도와줘 막 이랬대. 그래서 애들 사이에도 야 리코짱한테 말아가지고 도움 좀 받자 막 이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 빼먹고 땡땡이 치는 남자애가 있다. 그러면은 리코 쟤 자꾸 청소 안 하고 땡땡이 쳐 네가 좀 혼내줘 라면서 리코에게 부탁하면 리코가 가가지고 너 청소 안 해? 라면서 이렇게 대신 싸워주거나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어. 어릴 때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녀가 동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인근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양키라고 써있어요. 자 양키다った라면서 그녀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자 양키가 뭐냐면 일본어 영어 좀 어렵죠. 더 양키라는 뜻이에요. 앞에 더가 붙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양키, 더 양아치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조금 바뀐 그녀의 모습에 주변에서 약간 좀 호불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성큼성큼 막 그런 거리를 좁혀오고 어른이나 선생님을 대할 때 태도 등이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거북하고 싫은 상대라는 누군가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거북한 상대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라는 게 지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그녀도 동아리 활동에 몰두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날라리 선배들이랑 약간 일진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일면도 있었다고 하네요. 손가락은 어플이 안 먹나 봐요. 굉장히 두껍죠. 세상에 아닙니다. 자, 한편 중학교 시절에 이 우치다 리코가 왕따를 약간 주도했다라는 증언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약간 좀 찌질 대장 같은 약간 그런 양아치의 대장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 상대가 생기면 항상 공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리코가 중학교 때 그녀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여자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수업 시간에 뭐 체육 시간이나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옷을 갈아입는 걸 세상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 이렇게 말타기, 그러니까 그녀를 또 밑에 깔아 뭉개가지고
퍽퍽퍽퍽 하는 그런 영상들을 게시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괴롭히는 상대는 교체가 굉장히 심했대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막 괴롭히는 상대가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눈에 띄면 곤란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그녀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모든 게 진짜 누군가의 거짓 자백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가고 하겠죠? 그래서 그녀를 알고 지냈던 동창생들이나 지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게요. 中学校の時に学校にスマートフォンそれを持ってきてて女子が授業の中で着替える時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こでいじめられてた子の着替えてる姿を写真で撮ってスマホで撮っている場面は見たことがあって 자,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때 얘가 스마트폰 가지고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 여자애가 옷 갈아입을 때 약간 자신 이지매했던 그 여자애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를 봤어요. 止まりやすいみたいで、そこで揉めたりとかはあるみたいですね。髪捕まわれたとか、胸ぐらつかんだとか、仲間内にはもう明るくて楽しい人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外から攻撃されるとよく反発しそうなイメージですね。 굉장히 쉽게 발끈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다. 머리를 잡혔다던가 뭐 발로 차였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동료들, 약간 어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밝고 즐거운 사람이지만 그 밖에 다른 외부 사람들과 이런 어떤 자기가 무슨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막 반발하는 느낌, 막 분노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지인들의 인터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드센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드센 우츠다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세상에 너무 진짜 사이언스. 관상이죠, 사이언스죠. 자, 우츠다 용의자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아사히카와의 한 음식점 종업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애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걔가 약간 좀 허언증이 있거든요. 라면서 그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그 허언증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친구들과 약간 티격태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리코가 제가 막 사람들을 욕하고 다녔다라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막 만들어가지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데요. 라면서 그렇게 증언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리코는 자신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알려진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들, 약간 그런 야쿠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야, 나 그 사람이랑 알고 지내고 있어, 조심하는 게 좋을걸? 막 이러면서 자신이 약간 그런 강한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다라면서 그런 것들을 뭔가 어필한다거나, 기본적으로 그녀는 약간 강약 약강의 체질이었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약간 그런 양아치 약간 그런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나 약간 조금 자신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막 아이고 하면서 굽실굽실하지만 자기보다 어리거나 만만한 상대한테는 굉장히 거만하고 강압적인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급생들도 야, 웬만하면 쟤랑 엮이지 마. 야, 쟤랑 웬만하면 엮이지 마라면서 그녀와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우츠다 걔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은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나면 우치다가 야, 누가 일렀어? 누가 말했어? 라면서 이 고저질랭이 악기 같은 애! 막 이러면서 막 그 친구들한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애가, 자신이 괴롭히는 여자애가 화장실에 갔는데 바깥쪽에서 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막 그렇게 괴롭혔다고 해요.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밖에서 막 크게 막 문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녀의 악명은요, 그녀의 동급생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급생의 학부모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야, 쟤랑 놀지 마, 쟤랑 엮이지 마 라면서 그녀와의 거리를 두도록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도 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녀는 항상 패거리를 짜서 다녔다고 해요. 한마디로 그냥 일진 양아치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동급생들을 괴롭히고 따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동급생을 자신의 밑에다가 이렇게 야, 나랑 놀래라면서 자신의 추종자를 점점 늘리는 그런 다단계 수법으로 자신의 그룹을 확대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도 농구를 했어요.
자, 그녀의 키가 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중학교 때 농구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 캡틴도 하지 않았을까요? 라면서. 한편으로는 무라야마 씨도 농구를 했잖아. 근데 얘도 농구를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녀가 문집에 자신의 중학교 문집에 이렇게 썼대요. 1학교 통지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동아리 활동도 끝나고 해방돼서 조금 놀았던 결과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 내가 좀 놀아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좀 불안하다. 앞으로의 일도 불안하다. 지금까지 공부를 빼먹은 만큼 남보다 몇십 배 노력하자. 아자. 라면서 자신의 중학교 문집에다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츠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곳은 이웃마을 BHO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자, 고등학교에 임한 것은 농구의 활동이었어요. 농구부. 근데 농구부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이 농구 동호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동아리를.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가 없어서 6, 7명이 모여가지고 이 농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선생님 고문 좀 해주세요 라면서 선생님 고문까지 부탁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동아리에는 이 우치다 리코처럼 경험한 중학교 때 농구부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완전 아마추어도 있었대요. 동아리가 그렇지 뭐. 자, 원래 약간 느슨한 모임으로 하려고 했던 그냥 농구 취미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프로를 약간 노리고 아니면 뭐 정말 농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농구 활동한 적이 있어서 한 경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이제 온도차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 선생님이 열심히 좀 하자 막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얘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는 좀 괜찮아요? 라면서 머리 뭐 삥이나 어떤 큰 장식을 하고 아주 이거 괜찮아요 쌤?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롱거리는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선생님을 조롱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동아리가 계속 갔겠어? 당연히 안 갔겠지.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선생님한테는 얘는 계속 알랑알랑 거리고 막 이러니까 동호회가 자연스럽게 폐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츠다가 비행을 점점 가속하죠. 자, 그녀는 담배, 술 이런 것들을 그냥 SNS에 다 올리는 애였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한때는 입안에서 이렇게 넣으면 뭔가 파래지는 일본에 무슨 그런 수면제가 있나봐. 그런 것들도 주변인들과 함께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했던 거죠. 자, 역시 뭔가 큰일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막 위험한 것까지 하니까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어떤 동창생이 선생님께 제출을 한 거야. 근데 고등학교가 그거 그냥 무시했어. 그냥 뭔가 큰일이 생기는 게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그냥 그 제보원 학생 말을 무시했던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다가 그녀가 딱 한 번 정학당한 적이 있었대요. 뭐였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축제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는 그 틈을 틈타가지고 교탁 안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운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잖아. 너 누군가 일렀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한 달 정도 정학을 당했대요. 약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담배 폈다고 정학을 한 달을 때려버린 거지. 자, 그리고 그녀를 잘 아는 인물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걔는 어린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애들하고 그러니까 어린 척하는 인물은 모자 쓰고 막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녀가 아사히카와 시내에서 아침 6시까지 영업을 하는 다이닝 바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곳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노미호다이라고 있어. 이게 노미호다이가 그 마시는 게 그냥 프리라는 건데 그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술을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술 뷔페 같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는 마시는 술 같은 너무 비싼 술은 안 되겠지만 뭐 맥주라던가 뭐 그냥 간단한 칵테일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야. 1시간 2시간 동안 그 회의 한 번만 내고. 근데 거기를 그 노미오다이를 이용하면은 다트, 당구, 뭐 노래방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가게에는 항상 어린 친구들이 항상 많이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리코 자신은 어릴 때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뭐 술이나 담배를 맨날 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명한 날라리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대. 그리고 번화가에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10대의 또 다른 아이들과 굉장히 잘 어울려 다녔다고 합니다. 16살 정도의 어린 친구들이 그녀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공범도 16살이었죠.
그래서 가게에서 막 담배 피우면서 노래 부르거나 뭐 약 술 먹고 막 큰 소리로 노는 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가가기 어렵고 불편한 이미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녀가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시고 내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고 또 내끼를 온다 놓고 뭐 이렇게 그걸 줄임말인 것 같아. 시고 내끼. 나 일 잘하는 그런 여자, 이런 이미지예요. 자, 리코의 어머니는 미용 관련 일을 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 본인도 화장품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밖에도 뭐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뭐 어디서 일하거나 일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전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애였대.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면서 PTA 활동에도 열심히였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우츠다리고, 그녀는요 아사히카와역 앞에 있는 미용 전문점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일하는 중에 그 자신의 모습을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굉장히 손가락은 어플을 안 먹는다. 우리가 좀 깨달았어요, 여자 때문에. 그지? 자, 밤이 되면 번화가에 나와가지고 음식점이나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보다 어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자, 중학교 시절부터 그녀를 알고 있던 현지 주민은요 이렇게 말했대요. 확실히 동년배들, 그녀의 친구들, 동갑내기들은 그녀를 피하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주 그냥 날라리여가지고 눈에 띄는 애로 유명했어요. 시시콜콜한 거, 있는 거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막 허황되게 소문내고 다녀가지고 인간관계를 박살내는 그런 타입이 있잖아요. 약간 허언증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이나 자신 동갑인들은 다 자기를 막 무시하고 기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어울린 게 아닐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중학교 시절부터 이즈메코라고 불렸대요. 그러니까 왕따 하는 애. 이렇게 유명했던 이 우츠다 리코. 그냥 초등학교의 모습으로는 약간 여자 영웅? 약간 그렇게 클래스메이트들이 그녀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언니 같은 존재였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왜 그녀가 변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죠. 그게 멋있어 보였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너무 뭐 그런 강약 약강의 그런 캐릭터가 주위와의 불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녀와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고 하는 여성이 당시 우츠다 용의자에 대해서 되돌아봅니다. 그녀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키가 큰 것도 있는데 말투 같은 게 너무 강해가지고 본인이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걔랑 대화하고 있으면 굉장히 내가 혼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늘. 그리고 학교 행사나 뭔가 상연물에 대해서 이렇게 반에서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걔는 다른 사람 의견은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자기 의견만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의 애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냥 뭐 쟤는 저런 애지 뭐 이렇게 됐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전혀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용의자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음식점의 한 여성 종업원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걔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유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걔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여자애가 자기보다 조금 잘난 애가 있으면 그렇게 질투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위에 있어야만 성에 차는 그런 성격의 애였어요. 남들에게 막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허세 부리고 후배들 앞에서 막 자기가 막 강한 척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약간 강경하게 공격하는 타입? 그래서 이번 사건을 듣고 걔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지인들한테 이렇게 기피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이랑 굉장히 그런 관계를 굳건히 굳히고 있었던 우츠다리고. 자, 17살의 여고생이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이 트러블의 발단이었다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자, 비열한 범행이 있었던 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또 그 일러 바친 애가 16살 남자잖아. 누나 사진 저기 떴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걔한테 뭐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허세로 인한 그런 끔찍한 살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입니다. 근데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아시셔야죠. 왜 때문이냐.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비정상적으로 성에 미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성욕 몬스터예요. 자, 예전에 이틀에 나누어서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는데요. 우츠다가 첫 번째 날이 끝난 시점에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약간 파자마 파티? 숙박회?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뭐 자기 집 불러가지고 밤새 수다 떨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자, 그런데 이제 가뜩이나 축제가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또 친구들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밤까지 막 수다 떨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친구들이 흥분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치다가 한 여자애한테요. 여자애에게 여자친구한테 야 저기서 할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질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거 연기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인가? 이렇게 만져도 다 이러면 제가 살래. 막 이렇게. 자, 그녀는 정말 뜨겁고 화끈한 타입으로 성욕 몬스터예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자나 여자나 별 상관이 없는 애라고 할까? 근데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그녀를 살짝만 꼬셔도 걔는 그냥 누나랑 다 하는 그런 애예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 자신이 친한 선배한테 리코가 귓속말로 이시오니 카에르? 라면서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한 거야. 같이 집에 갈래? 이렇게 자기가 친한 선배한테. 근데 그 선배가 아니 괜찮아. 아니야 라면서 거절했대. 근데 끈질기게 계속 야리다 막 이러면서 하고 싶어 오빠. 저랑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계속 그 선배한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배도 너무 기모치 마르니까 너무 기분 나쁘니까 거북했대요. 이렇게 그만 너랑 안 해. 막 이렇게 계속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자존심도 없이 계속 하자고 계속 졸랐대요. 자,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그녀가 없는 시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양아치 같은 약간 연상의 남자라던가 어느 날은 엄청 큰 스피커를 차에 이렇게 튜닝한 차를 오픈카를 끌고 고등학교 때 리코를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선생님이 학교 안에 들어오지 마 하면서 경고를 준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화제가 된 거예요. 오픈카에 막 스피커 막 빰빰빰 막 음악 크게 한 그런 튜닝한 차를 학교 안에 끌고 온 거야. 대학생들이 그런 차를 끌고 와도 난리가 날 텐데 미성년자인데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남자랑 사귀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큰 소문이 났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우치다를 알고 있던 여자 현지 후배가 어떤 그녀가 음란설을 하는 그런 동영상, 야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동영상에도 성형 몬스터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빵을 먹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게 영상 속에 있는 한 장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무츠다가 봉지에 들어있는 약간 길다란 이런 막대사탕 모양의 과자 빵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마치 남자의 중요 부위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이 봉지를 위아래로 가만히 있어. 위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드 시키면서 이거를 입에 넣는 그런 행동을 한 영상이 이거예요. 캡처한 장면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고 크게 웃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 중에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저는 그 기사에 써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정말 오버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나모테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구멍 죄송해요. 너무 천박해. 근데 이게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구멍 모태라고 이제 정말 굉장히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가랑이를 이거 어떻게 그냥 직역을 할게요. 누구에게나 가랭이를 벌린다고 유명하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아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그 전에 자주 갔던 상록가의 음식점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라시아마세 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지. 자,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있던 게이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리코가, 그 게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기를 걔 진짜 이상한 애예요. 라고 말을 했대. 왜냐면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